엄마의 장례식 날은 유독 춥게 식어 있었다. 사람들은 하나둘 빈소를 빠져나갔고 향 냄새와 눌린 울음이 섞인 공기가 오래된 벽에 달라붙어 떨어질 줄을 몰랐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유골함을 모시기 직전 나는 마지막으로 엄마의 얼굴을 떠올리려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았다. 눈꺼풀 안쪽이 여전히 뜨겁고 숨을 들이쉬면 목구멍이 쓸리듯 아팠다. 바로 그때였다. 뒤쪽에서 가볍게 스치는 기척이 들렸다. 슬픔에 잠기면 주변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그 기척은 이상하게 또렷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소리를 감추며 다가오는 것처럼. 고개를 돌리자 낯선 남자가 유골함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까만 코트깃을 세운 채 움직이지 않는 동상처럼 서 있었다. 조문객도 가족도 아닌 얼굴.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었다. 그가 왜 거기 서 있는지 물으려고 입을 떼는 순간 그 남자가 갑자기 유골함을 들어 올렸다. 순간적으로 공기가 얼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남자의 팔 근육이 움찔거리는 걸 눈으로 확인하기도 전에 그는 유골함을 품에 안고 달리기 시작했다. 상복 치맛자락이 바닥을 스치며 내가 뒤따라 뛰기 시작했다. 심장이 가슴을 쾅쾅 내리치고 슬픔 대신 공포가 온몸을 파고들었다. 저기요, 뭐 하는 거예요? 그거 놓으라고요. 하지만 남자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빈소복도 끝으로 달려가 계단 쪽으로 몸을 꺾었다. 나는 숨이 다 끊어질 듯 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유골함이 흔들리면 안 되는데 저 남자 품에서 부딪힐 때마다 얇은 나무가 내는 둔탁한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그 소리가 가슴을 갈라놓았다. 멈춰요. 제발. 그건 우리 엄마라고요. 계단 앞 남자의 코트 자락이 휘날리는 걸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그의 옷깃을 붙잡았다. 남자는 급하게 멈춰섰고 유골함을 품에 더 깊게 끌어안았다. 마치 누가 낚아채 갈까 두려운 사람처럼 숨을 몰아쉬는 그의 등이 거칠게 들썩거렸다. 나는 헉헉거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말하세요. 왜 우리 엄마 유골함을 가져간 거예요? 남자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그가 꽉 끌어안고 있던 유골함이 그의 팔에 찍힌 멍 위로 눌려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분노와 공포 사이에서 이상한 감정 하나가 끼어들었다. 이 사람 뭔가 알고 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어머니 마지막 통화 저랑 했습니다. 나는 몸이 굳었다. 무슨 소리예요? 엄마는 나한테 말도 없이. 남자는 재빨리 말을 끊었다. 그날 돌아가시기 전날 밤 당신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거의 마지막 힘으로 심장이 침대 위에서 떨어진 듯한 충격이 왔다. 엄마는 나와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 떠났는데 왜 이 남자에게? 거짓말하지 마요. 그는 떨지 않았다. 차라리 담담했다. 거짓말이면 좋겠죠. 하지만 전 그분이 남긴 마지막 부탁을 지금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내 안의 의심이 더 커졌다. 무슨 부탁? 엄마가 왜 당신한테 부탁을 해요? 남자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조심스레 유골함을 내려놓았다. 당신 어머니는 제 어머니의 생명을 오랫동안 붙잡아 주신 분입니다. 순간 시간이 흔들렸다. 내가 아는 엄마는 그저 평범한 동네 엄마였다. 누군가의 생명을 붙잡아 줄 정도의 역사나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무슨 말이에요? 그는 손등으로 식은 땀을 훔치며 계속 말했다. 제 어머니가 아팠을 때 그분이 당신 어머니가 매번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밤마다 간병하러 오셨습니다. 나는 멍해졌다.
엄마가 혼자 아프다 말도 안 하던 사람이 남모르게 다른 사람을 돌봐왔다고? 그런데 왜 나한테는 한마디도?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였겠죠. 그리고 그가 바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꺼냈다. 종이는 오래 접혀 모서리가 달아 있었다. 이거 당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제게 남긴 주소입니다. 나는 종이를 받아 들여다봤다. 창고 13-7. 미안하다. 마지막 부탁이다. 숨이 멎었다. 엄마가 남긴 말에 내 이름도 설명도 없었다. 당신 어머니는 그걸 당신에게 직접 전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못하셨죠.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그래서 그분의 유골이라도 그 장소에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원하는 곳에. 순간 오싹한 전율이 척추를 타고 내려갔다. 엄마가 무슨 걸 숨긴 거지? 그리고 처음으로 유골함을 들고 달아났던 남자의 행동이 범죄의 냄새가 아니라 절박함으로 느껴졌다. 나는 종이를 쥔 손을 조여 말했다. 거기 함께 가보죠.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이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엄마의 진짜 삶은 이제야 드러나려 하고 있었다. 우리는 장례식장 앞 작은 주차장으로 나섰다. 밤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지만 내 손바닥은 식지 않는 열로 젖어 있었다. 남자는 조용히 차문을 열며 말했다. 주소 보셨죠? 거기 아무한테도 알려지지 않은 곳입니다. 나는 유골함을 품에 조심스럽게 안고 조수석에 탔다. 남자는 시동을 걸었고 어두운 길 위로 헤드라이트가 길게 뻗었다. 차 안에는 우리가 숨쉬는 소리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애도나 슬픔의 침묵이 아니었다. 진실을 마주해야 하는 압박의 침묵이었다. 나는 손에 쥔 종이를 펼쳐 다시 확인했다. 창고 13-7. 엄마가 이런 곳을 왜? 남자가 주행 속도를 줄이며 말했다. 당신 어머니가 거길 몇 번이나 왔습니다. 제 어머니가 계실 때도 그 후에도.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남자가 신호에 잠시 멈춘 뒤 나를 쳐다봤다. 그분은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그 창고 앞에서 종종 앉아 계셨어요. 날이 추워도 비가 와도. 가슴이 콱 조여왔다. 엄마는 어떤 감정을 안고 그곳에 있었던 걸까? 죄책감? 그리움? 혹은 나에게 끝내 말하지 못했던 무엇인가? 길은 점점 어두워졌다. 도심을 벗어나자 창고 단지 특유의 싸늘한 바람이 차 안으로 스며들었다. 남자가 차를 세웠다. 도착했습니다. 창고 단지. 수십 개의 철문, 불 꺼진 가로등, 어딘가 기묘하게 고요했다. 우리는 13번 동으로 걸어갔다. 철문들이 규칙적으로 서 있었지만 13-7은 유독 낡아 있었다. 문고리는 빛이 바랬고 자물쇠는 몇 번이고 잠갔다 풀렸다 한 흔적이 남았다. 남자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다. 이 열쇠, 당신 어머니가 제게 남긴 겁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왜 이런 열쇠가 엄마에게? 그리고 왜 남자에게? 남자가 조심스레 자물쇠를 풀었다. 철문이 끼익하며 열릴 때 내 심장은 방망이처럼 뛰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먼지 냄새가 퍼졌다. 그리고 창고 한가운데 낡은 종이 상자 2개가 단정히 쌓여 있었다. 남자는 조용히 말했다. 저건 당신 어머니가 여기 둘 때 항상 손으로 닦아주고 가던 상자들입니다. 나는 유골함을 가슴에 더 꼭 안았다. 엄마, 당신은 대체 여기서 무엇을 숨기고 있었던 거야?
나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상자 쪽으로 다가갔다. 상자를 열자 먼지가 흩날렸고 그 안에서 엄마의 손글씨가 보였다. 정리 못한 것들, 기록, 미안하다, 메모지 3장이 겹겹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나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을 보았다. 사진 1장, 내가 모르는 얼굴의 어린 남자아이가 엄마와 함께 웃고 있었다. 내 심장이 잠시 멈춘 것 같았다. 남자가 내 옆에서 숨을 삼켰다. 저 아이, 제 어린 시절입니다. 나는 손끝이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남자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잠겨있던 진실을 조심스럽게 끌어올리는 목소리였다. 당신 어머니가 제 어린 날을 오랫동안 키우셨습니다. 공기마저 얼어붙는 순간이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알던 가족의 역사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직감했다. 진짜 진실은 아직 상자 속에 있다는 것을. 상자 속 사진을 손에 든 채 나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사진 속의 엄마는 내가 기억하는 모습보다 훨씬 젊었고 그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는 분명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이 남자의 어린 모습이었다. 말도 안 돼. 엄마가 당신을 어떻게 해? 남자는 깊게 숨을 들이켜며 말했다. 제 어머니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분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는 상자 옆에 쭈그려 앉더니 다른 사진들을 꺼냈다. 사진마다 엄마가 그 아이를 안고 있거나 밥을 먹여주거나 병원 복도에서 보호자처럼 서 있었다. 당신 어머니는 제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시절 자꾸 저를 혼자 두고 어디론가 사라지는 걸 보고 불안해했던 모양입니다. 남자가 사진을 하나 건넸다. 그 사진에는 병원 응급실 앞에서 엄마가 아이를 안고 울고 있었다. 하루는 제 어머니가 저를 병원에 데려다 놓고 그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연락이 끊긴 채로요. 그는 손을 꽉 쥐었다. 그때부터 당신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밥을 먹이고 씻기고 학교에 보내고 그러다 저희 어머니가 몇 달 뒤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나는 가슴이 찢어질 듯 했다. 그 아이 지금 남자는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내 심장을 멈춰 세웠다. 당신 어머니는 제 어머니가 돌아온 뒤에도 저를 자주 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쭉. 얼마 동안? 내가 묻자 남자는 눈을 천천히 감았다. 거의 20회입니다. 숨이 턱 막혔다. 엄마는 평생 나에게조차 말하지 못한 삶의 절반을 이 남자와 그의 가정과 함께 지내온 것이다. 그럼 왜 나한테는? 남자는 조심스레 말했다. 당신을 상처 주고 싶지 않았겠죠. 당신 어머니가 저에게 항상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나는 온몸이 굳었다. 무슨 말? 남자는 창고의 침묵을 가르며 천천히 대답했다. 이 아이에게는 모든 걸 말하지 마라. 이 아이는 자기 것보다 남의 아픔을 먼저 짊어지려 한다. 그게 당신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나는 말을 잃었다. 엄마가 평생 나를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그제야 깨달았다. 그래서 왜 유골함을 가져간 거예요? 그게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남자는 상자 깊숙이 손을 넣어 녹음기 하나를 꺼냈다. 작고 오래된 기기. 엄마가 자주 쓰던 낡은 모델. 테이프 위에는 엄마 글씨로 조용히 적혀 있었다. 마지막 기록. 심장이 아래로 떨어졌다. 남자는 고개를 숙였다.
당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저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숨을 멈추고 그의 말을 기다렸다. 창고에 있는 기록들, 혹시라도 내 딸이 보게 되면 너는 그 아이 옆에 있어줘라.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엄마가 남긴 마지막 부탁. 엄마가 왜 이 창고를 숨기고 왜 나에게 말하지 못하고 왜 유골함을 이 사람에게 맡기려 했는지 모든 조각이 조용히 맞춰져 갔다. 그런데 남자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하지만 저는 그 부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는 녹음기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들어보시면 압니다. 순간 공기가 식으며 창고 안의 어둠이 깊어졌다. 나는 천천히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눌렀다. 찰칵. 그리고 엄마의 목소리가 창고 안을 가득 채웠다. 녹음 버튼이 눌린 순간 창고 안의 공기가 변했다. 어둠이 더 짙어지는 것 같았다. 내 손은 떨렸고 남자는 말없이 유골함을 지켜보았다. 찰칵. 테이프가 굴러가며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나. 나는 숨이 턱 막혀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 몸을 굳혔다. 이걸 듣는다는 건 내가 너에게 말할 시간을 끝내 갖지 못했다는 뜻이겠지. 엄마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단단하지만 어딘가 기운이 빠져 있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 엄마는 평생 내게 두 가지를 말하지 못했어. 나는 숨을 들이켰다. 창고 벽이 밀려오는 느낌. 남자도 눈을 떼지 못했다. 엄마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첫 번째는 내가 젊을 때 너보다 먼저 키운 아이가 있었다는 거야.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다.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 엄마는 너처럼 작은 아이를 몇 년 동안 돌봤어. 그 아이는 엄마가 가족보다 가족이라고 여긴 아이였지. 내 시야가 흔들렸다. 남자.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엄마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근데 그 아이의 친어머니가 병을 앓기 시작하면서 엄마는 점점 그 집안과 묶이게 됐어. 어쩌면 엄마의 삶 절반은 그 아이와 함께였을지 몰라. 나는 남자를 봤다. 그는 떨리는 숨을 참듯 턱을 굳혔다. 엄마가 말했다. 하지만 내가 태어나고 나서 엄마는 내게 모든 걸 주고 싶었어. 그래서 선택했어. 너를 중심에 두겠다고. 내 눈이 뜨거워졌다. 그래도 그 아이가 힘들 때 엄마는 외면하지 못했어. 내 아빠 몰래, 너 몰래. 남자가 눈을 감았다. 엄마의 목소리는 더욱 차분하게 이어졌다. 둘째로, 너에게 끝내 말하지 못한 건 그 아이에게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약속이야. 약속? 그 단어에서 내 심장이 멈췄다. 엄마는 천천히 말했다. 내가 어릴 때 한 번 크게 다친 적 있었지. 그날 밤 엄마는 두 아이에게 똑같이 말했어. 내 딸처럼 아끼는 너 지켜달라고 누가 부탁하면 절대 뒤돌아 서지 말아줘. 그게 엄마가 그 아이에게 남긴 첫 번째 약속이었어. 남자는 눈가를 감싸쥐었다. 그리고 마지막 약속은 이거였어. 내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렸다. 엄마의 마지막 목소리가 녹음기에서 흘러나왔다. 유나가 혼자 아프게 살지 않게, 마음의 짐을 자기 혼자 짊어지지 않게 너라도 곁에 있어달라고 부탁했어.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움직이지 못했다. 엄마는 내가 알지 못한 곳에서 나보다 먼저 내 인생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부탁한다.
유나야, 이 아이를 원망하지 마라. 이 아이는 엄마가 남긴 마지막 가족이다. 녹음은 거기서 끊겼다. 찰칵. 테이프가 멈추자 창고 안에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남자도 나를 보고 있었다. 그는 엄마가 남긴 마지막 문장을 되뇌듯 말했다. 당신 어머니는 제게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당신을, 당신의 삶을, 당신의 외로움을. 그는 고개를 떨궜다. 그런데 저는 그 부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유골함을 내려다봤다. 엄마가 평생 말하지 못한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았다. 엄마는 평생 동안 나 혼자만의 엄마가 아니었던 것이다. 엄마의 마지막 목소리가 귀 안에서 계속 울렸다. 이 아이는 엄마가 남긴 마지막 가족이다. 나는 천천히 남자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생각했던 사람이라면 이제부터는 내가 듣겠습니다. 남은 얘기 전부. 남자의 눈가가 젖었다. 엄마의 유골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삶의 반이 새어나오는 듯했다. 녹음이 끝난 뒤 창고 안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나는 녹음기를 내려놓고 엄마의 유골함을 조심스레 쓰다듬었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혼자 감당했어요? 입 밖으로 새어나온 내 목소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작았다. 남자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천천히 말했다. 당신 어머니는 늘 당신 얘기를 했습니다. 자랑스럽게 가슴 깊은 곳이 울렸다. 어떤 얘기요? 남자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슬픈 미소였지만 어디선가 따뜻함이 묻어 있었다. 당신이 남의 아픔을 잘 느끼는 아이라는 것. 그래서 괜히 걱정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고. 나는 눈을 감았다. 엄마는 내가 평생 알지 못한 곳에서도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창고 천장에서 떨어지는 먼지 냄새, 철문이 내는 기묘한 울림, 그리고 사진 속 엄마의 미소가 한꺼번에 나를 덮쳤다. 당신 어머니는 마지막에도 당신 생각뿐이었습니다. 남자의 말에 내 눈이 다시 뜨거워졌다. 나는 유골함을 안고 천천히 일어섰다. 가죠. 엄마가 가고 싶었던 곳이라면 나도 가야죠.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창고 밖, 그 옆에 작은 공원이 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늘 앉아있던 곳입니다. 우리는 창고를 나섰다. 문이 닫히며 철문이 낮게 울렸다. 밤바람은 차가웠지만 어딘가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다. 공원은 작았다. 조명도 희미했고 벤치 하나와 작은 나무 세 그루가 전부였다. 그런데 벤치 아래에 무언가 놓여 있는 것이 보였다. 남자가 먼저 다가가 그것을 꺼냈다. 흰 봉투, 그리고 봉투 앞면에는 엄마 글씨로 적힌 두 글자, 유나에게. 나는 손끝이 떨려 봉투를 받았다. 봉투 안에는 종이 한 장과 작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다. 종이를 펼쳤다. 엄마의 글씨, 자그마한 필체. 유나야, 내가 가진 사랑은 한 곳에서만 만들어지지 않았다. 사랑은 나누면서 더 커지는 거더라. 눈물이 흘렀다. 너와 그 아이, 나는 두 아이를 똑같이 소중히 여겼다. 미안하지 않다. 숨길 수밖에 없어 더 미안했다. 남자가 잠시 고개를 숙였다. 종이 아래줄을 읽었다. 마지막 부탁은 너희 둘이 서로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한다. 너희는 내 마음에서 같은 자리에 있는 아이들이다. 나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남자도 천천히 눈을 닫았다. 그리고 엄마가 남긴 작은 열쇠. 남자가 조용히 말했다. 저 열쇠, 당신 어머니가 생전에 늘 가지고 다니던 작은 서랍 열쇠입니다. 나는 열쇠를 바라보았다. 말없이 남자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그 서랍은 당신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천천히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엄마는 평생 나누어 살아왔고 그 사랑이 이 남자와 나를 같은 자리로 데려왔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엄마가 남긴 자리라면 서로 나눠 가져야겠죠. 남자가 희미하게 웃었다. 슬픈 웃음이었지만 어딘가 따뜻했다. 우리는 유골함을 벤치 위에 조심히 올려놓고 같이 서 있었다. 바람에 스산하게 흔들리던 나뭇잎들이 잠시 조용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유골함을 향해 말했다. 엄마, 이제 알아요. 평생 엄마는 혼자였던 게 아니었네요. 그리고 납득했다. 엄마가 마지막에 왜 그 남자의 이름을 떠올렸는지, 왜 유골함을 맡기려 했는지, 왜 창고에 기록을 숨겨두었는지, 엄마는 자신이 남긴 두 아이가 서로에게 남겨질 수 있도록 평생을 걸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이제 엄마도 놓아드릴게요.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벤치 위에 놓인 유골함을 바라보며 같은 말을 중얼거렸다. 엄마, 고생했어요. 바람이 스치고 지나갔다. 마치 엄마가 마지막으로 우리를 쓰다듬고 가는 것처럼. 이제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여운은 어디선가 오래 머물고 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혈연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나는 오늘에서야 알았다. 가족은 피로 이어지지 않아도 마음의 방향이 같다면 결국 한자리에 멈춰 서더군요.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숨 한 번 남겼다면 다음 길도 함께 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오래 남지 않는 버튼이지만 누군가의 이야기를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